종교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.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 세상이 됐어요. 옛날처럼 좁지 않고 우리가 탁 열면 아까 구글도 얘기하고 했지만 인터넷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문화를 접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 체계만이 최고다. 이런 시대는 갔어요. 그러니까 열어야 돼요. 우리가 마음을. 윤리도 열어야 되고 제사도 열어야 돼요. 다 열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제사의식이 절대적이다라고 주장하면은 세계 인류의 반 이상을 천하의 죽일 놈으로 몰아붙여야 됩니다. 그렇죠? 제사 안 지내는 종교 많아요. 그럼 걔들은 다 천하의 죽일 놈들이라 돼야 돼? 그렇지 않죠? 아니, 성윤리 같은 것도 얼마나 우리는 이제 알아요. 우리는 성정조관념이나 그런 걸 굉장히 중시하던 문화가 있었는데, 저 에스키모라니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? 외지인이 오면은 마누라를 대접하는 게 아주 중요한, 마누라, 주인의 마누라하고 자는 게 외지인의 대접이고, 외지인도 그게 예의예요. 그걸 거부하면 안 좋아요. 왜 그러냐? 그게 유래가 있어요. 그렇게 아주 얼어붙은 지역, 인구 적은 데서 그냥 동네에서 계속 혼인을 하다 보면은 유전자가 겹쳐가지고 열성인자가 자꾸 나오고 그 새로운 유전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망해요. 그러니까 새 유전자를 가진 객지 손님이면 얼른 좋은 새 유전자를 받아야 되는 거야. 이게 당연한 거죠. 그걸 갖다가 천하의 죽일 놈이라고 욕하면 안 되겠죠? 저런 호로자식 놈이라고.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인류가 우리는 이제 그만큼 많은 삶의 양상을 보고 많은 믿음을 체계를 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열어야 돼요. 그래서 이해해야 돼요. 그 정신이 무언가를 봐야 되는 거지. 그 형식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막 그냥 자기 것만 옳다고 하고 하는 그 마음은 이제는 벗어나야 될 거란 말이죠. 왜 거기로 가냐. 현빈일교 갑니다. 현빈일교. 그래서 이제 이 현빈일교도 그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되기 시작하려면은 그 체험이 한 번쯤 오는 게 좋아요. 이게 정말 그게 아주 아득한 게 아니야. 너무 끝에 그냥 현빈일교가 뚫린다는 거는 이게 전에도 계속 그 얘기 했으니까 제가 여기 강의, 천장 강의 들으면 다 들었더니 사람의 발전이 하루 공부하면 하루만큼 쌓이고 이틀 공부하면 이틀 공부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처럼 간다.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. 내가 하루 공부하면 그만큼 실력 쌓여 이틀 공부하면 그러면 자기 할 만큼 다 보이기 때문에 안 할 사람이 없어. 왜? 바로 손해보는 게 보이는데 하루 안 하면 남이 하루 나가고 나는 하루 떨어진 게 보이. 이러면 안 할 사람이 없어. 왜 안 하냐? 한동안 공부를 하는 동안 느는지 안 느는지 일하고 가. 어떤 때는 떨어지는 것도 같아.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헐쩍해. 또 일하고 가. 이렇게 가요. 사람의 발전이라는 건 이렇게 가는 경비대로 가자. 하루에서 하루 한 만큼 그대로 쌓인다. 얼마나 신나. 한 시간만큼 내공이 쌓였어. 2시간 하니까 2시간 쌓였어. 안 할 사람 별로 없죠. 안 써요. 오히려 빠꾸하는 것 같아요, 어떤 때는.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못 가면은 또 여기서 시작해, 다음에. 맨날 여기서 왔다 갔다 해. 한 번도 못 뛰어. 그럼 어떻게 되냐. 자신감만 자꾸 줄어. 아이고, 안 돼. 또 안 됐네. 그런데 여기 한 번 뛰어. 한 번 턱 뛰고 나면 자신감. 그 다음에 그만둬도 여기서 시작해. 여기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뛴 체험이 중요해요. 딱 뛴 체험. 딱 뛰고 나면요. 세상이 달라져요. 세상이 달라져요. 자신감이 딱 생겨. 안 돼도 용기를 잃지 않아. 내가 하다 보면 어느 날 된다 이거야. 사람이 그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모든 공부가 되게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든지 뭘 하는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를 성취하려고 할 때 계획을 세우기에 마련인데 계획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라고 하느냐.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세워라. 계획을. 그런데 눈 감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쉽게 세우되 그걸 오래 해라. 저건요 오래 하지마 하면 안 뜁니다.
하루 벼락 공부해서 뛰는 거 없어요. 오래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발효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발효가 하루에 이루어지질 않아. 김치를 담더라도 김치가 익기 전에 미친다고 그래서 맛도 없고 이상한 상태야. 그러다가 어느 달 딱 지나면은 김치가 숙성된 맛이 딱 나와요. 그게 시간이 필요해.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는 기간은 그걸 양적인 집적이라고 해요. 양이 쌓이는 거예요. 양이 퇴적이 돼. 근데 양 퇴적된다고 해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. 질적인 변화는 상당한 기간의 노력이 쌓여야 돼요. 그래야만 그 속에서 발효가 일어나듯이 일어나요. 이게 그렇게 발효가 일어나듯이 한번 양적인 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발효가 턱 이루어져서 맛이 김치 맛이 들듯이 턱 저렇게 뛰어요. 그러면은 달라요. 현빈일규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. 어떤 참 안 되고 발목만 아프고 안 되던 게 어느 날 정말 몰입이 쫙 되기 시작하더니 정말 휙 가면서 뭔가 참 어떤 뿌듯한 정말 탁 체험이 오면 공부돼요. 거기서부터 백규가 통한다는 백규. 백구멍이 열린다는 거예요. 그 체험을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그 체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조급하면 안 된다. 조급하면 안 되고 너무 용서도 안 돼요. 너무 용서도 안 돼요. 차분하게 꾸준히 해나가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쭉 밀어야 돼요. 쭉 밀어야 그거밖에 수가 없어요. 조급하면 안 돼. 조급증이 나오면 반드시 역효과가 나요. 그리고 또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중간에 방해가 있고 힘든 게 있고 그래서 그놈하고 싸우려면 절대 안 돼요. 절대 싸우면 안 돼. 잡념이 많아. 막 공부를 하려고 하면 왜 잡념이 더 많아져?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. 당연하다. 그 잡념 없애려고 용쓰지 말 것. 뭐 하다가 안 되는 것이 나오면 그가 왜 안 될까? 그놈하고 씨름하지 말 것. 절대. 왜 그러냐? 그놈하고 씨름해서는 절대 못 이겨. 절대 못 이기는 게 그놈을 정말 실천해서 그놈을 이기려고 하는 게 번뇌가 돼.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다 이제 첫 번째 그런 얘기를 쉬운 얘기인데도 하는 게 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왜 잡념이 더 많아집니까? 당연하죠. 왜? 우리 삶이라는 게 어떠냐?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 상태를 잘 모르지만 비유를 하자면 거센 그냥 폭포수처럼 흐르는 맹물 속에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야.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게 왜 그러냐? 함께 떠내려가고 있거든. 내 마음도 이 속에서 함께 떠내려가. 여러분 빨리 달리는 차 속에 있다 보면 오래 있어도 그 속도감이 느껴지던가요? 안 느껴지잖아요. KTX 타고 와도 속도감 별로 없대요. 왜? 내가 함께 떠내려가고 있어. 안 느껴져. 그런데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함께 그냥 가던 중에 뭔가 딴짓 해보겠다고 뚝 서보는 거야. 내가 섰어. 그럼 어떻게 돼요? 이 안 느껴지던 이 장애가 다 붙여요 이제. 그러니까 갑자기 없던 번뇌가 다 늘어나 막 잡생각 왜 그렇게 들끓는지 그럼 이렇게 거세기로 한번 내가 쓴다고 뚝 서서 우뚝 잘 서질 것 같아요? 천만의 말씀 몇 번 불러요. 당연히 이 흐름에 치여서 꼴깍거리고 물도 좀 먹여야 되고 몇 번 부르고 그 짓을 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느낀다고 해서 이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차분하게 서야 자꾸 서려고 하다 보면 차츰차츰 이 흐름이 완화가 돼요. 부딪히는 게 적어지고 그래서 공부가 되는 게지 이놈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놈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공부 안 됩니다. 마치 불면증 걸린 사람들이 되게 그런지 시계 소리가 똑딱거리서 잠이 안 오는데 저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안 들려요? 더 들리고 왜? 저 소리 이미 인식했잖아. 절대로 안 들릴 이유가 없어. 그놈하고 싸우는 나는 절대 그 소리를 안 들을 길이 없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럼 제가 낮에도 그 얘기했는데 진짜 그러다 공부하다가 미치는 사람이 나와요. 엉뚱한 그러니까 똑바른 소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. 올바른 소견이 안 트이고 뭐 용을 쓰면은 잘못하면 병나요. 그런데 예전에 송광사 갔는데 그때 송광사 방장 스님이 소구산 스님이야. 대단히 큰 어른이죠. 그 당시에는. 낮에 거룩한 법문을 했단 말이지. 사람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하자면은 그 사람 마음이 제자리를 딱 찾고 자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섯 도둑이 그 마음을 훔쳐간대. 눈이라는 도둑이 훔쳐가고
귀라는 도적이 훔쳐가고 코라는 도적이 훔쳐가서 그 여섯 도둑놈한테 마음을 뺏겨서 도대체 마음이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. 그러니까 도둑놈한테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하고 낮에 거룩한 법문을 하셨어. 그날 밤에 9시 되면 다 소등하고 자는데 자려고 하는데 저쪽 방에서 갑자기 막 째지는 비명소리가 나요. 무슨 놈이 미친놈이 하나 나왔나? 조금 있다가 그 옆방, 그쪽 방에 있던 교수님이 있었는데 찾아왔어 나를. 성군 왜요? 내 옆방에 이상한 놈이 있는 것 같아. 자네가 안 가볼래? 이상한 놈이 있으면 당신이 가야지 왜 나를 보내?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죠. 그래서 갔어. 문을 퉁 열고 봤더니 방구석에 어떤 놈이 앉았어. 그럼 중얼중얼해 뭐라고? 구시렁구시렁. 그 불을 탁 켜고 봤더니 후배놈이야. 뭐하니? 다 도둑이야. 저 물소리 도둑이고 저 소리 도둑. 그딱 잡힌 거야. 내가 부산 스님 법문에 감명을 받아서 도둑한테 마음을 안 뺏겨보려고 줄을 들고 앉아가 용을 쓰고 있는 거야 이제. 그런데 저 소리를 안 들어야 되잖아. 그런데 저 소리 하는 순간에 이미 뺏겼잖아요. 그 다음에 어떻게 안 뺏겨? 이미 뺏겼는데 저 소리를 이미 뺏겼어. 그 다음에 안 들어? 이거 지금 이 자식 큰일 나겠대. 후려 갈려버렸어. 어깨 축지 확 때렸어. 깜짝 놀래. 귀를 잡아 끌어버렸어. 이놈의 자식아, 너 어떻게 공부를 그따위로 하냐? 응? 네가 하던 걸 차분하게 하면은 스스로 물러가는 거지. 그놈하고 싸워서 네가 언제 이길래 임마? 저 소리를 하고 뺏겨놓고서 어떻게 안 뺏겨 임마? 잡아 끌어. 그랬더니 너니까 돌아가려다 반대로 돌아오더라고. 그게 계속되면은요 이상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. 마찬가지예요. 모든 공부는 자기 장애물을 적으로 삼으면 안 돼. 호흡 공부하다 힘들고 그러잖아요. 그럼 호흡으로 돌아와요. 다시 끊임없이 돌아와. 장애가 생겨. 다시 돌아와. 또 딴 데 빠져. 장애 또 돌아와. 그러면 차츰 장애가 물러가요. 그게 오래 쌓이다 보면 정말 현빈 인구가 뚫리는 거예요. 거기서 정말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확신이 와. 확신이 딱. 그 구멍이 하나 뚫리면 그 다음에 등력에 그게 힘을 얻는 거예요. 거기서 힘을 얻어. 이 힘을 얻어야 공부가 제대로 돼요.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그래요. 사실은 인생이 그렇고. 그러니까 늦더라도 그 한번 비약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쉬워져요. 특히 젊은 때 그걸 비약을 경험하면 훨씬 좋아요. 젊을 때 해놓으면. 왜? 평생의 자산이 빨리 얻는 거야. 젊을 때는 비약이 또 쉬워요. 기운이 좋기 때문에. 그래도 늦더라도 해야 돼. 하다 보면 늦더라도 이 중요한 게 이 공부는 안 하면 안 되는 공부라고 생각해야 돼요. 늦었으니까 나는 안 할래. 그러면 안 돼요. 이 공부는 안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늦더라도 해야 되고 늦더라도 참 꾸준히 해서 언젠가 한번 현빈이를 뚫어야 돼요. 이 공부는 또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한문 같은 거 할 때 특히 저런 현상을 물리가 터진다고 그래요. 한문을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느는 것 같지가 않아. 왜 이렇게 힘들어?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렵던 한문이 이렇게 쑥범을 쑥 익혀. 우리말 읽듯이 툭. 그걸 물리 터진다고 그래요. 물리 터진다. 이 호흡 공부도 그런 물리 터지는 대목 그게 현빈이 읽어요. 물리 터지는. 근데 그 체험을 해야 돼. 하는데 중요한 게 장기 시간 투자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오래 해야 돼.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늘 일상성 속에서도 호흡에 마음을 기울여. 놓치지 말고 가능하면 호흡을 놓치지 말고 계속하고 자연스러움 속에 그 원칙을 계속 쌓아나 보다 보면 반드시 뚫린다. 반드시 뚫린다. 요게 중요하단 말이죠. 요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.